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김제 돼지 농장의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농장 반경 3km의 가축 이동도 금지됐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에 발생한 돼지 농장 반경 3km 안에는 소와 돼지가 8만 4천여 마리나 있습니다.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축산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무려 5km를 돌아가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로 구조 개선이 시급하지만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방역요원들이 농장에 있는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돼지 30여 마리의 코와 발굽에서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커서 오늘이 출하 날짜 잡혔어요. 한차. 또 금요일날 출하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각중에 그냥 이게 얘네들이.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이상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월 충남에서 발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검역본부와 전라북도는 농장에 있는 돼지 670여 마리를 즉시 살처분했습니다. 또 농장 반경 3km의 가축과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초소 6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일 농장을 다녀갔다는 충남 돼지농장 관리인이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 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이제 추정되는데 충남에서 유입되지 않나 그렇게. 구제역 청정 지역이었던 전북에서 처음으로 병이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와 소에게 전염력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는 김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 농장은 김제 축산단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반경 3km 안에만 소와 돼지 8만 4천여 마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김제 지역 돼지 25만 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발생 농장을 다녀간 충남 돼지농장 관리인이 지난 8일 김제의 다른 돼지농장을 들렀고 지난 12일에는 전북 최대 축산단지인 왕궁 돼지농장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익산 왕궁이 우리 최대의 돼지 밀집 사육지이니까 특히 익산시를 비롯해서 전 시군과 농가가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있습니다. 소는 1년에 2차례, 돼지는 생후 일주일 뒤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돼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평균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역이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축산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범위가 큰데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 하면 이제 큰 일이겠어 지금 이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 하루 축산 농민과 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기 위해 운영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포함됐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공천 과정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탈당해 안철수 의원의 신당 등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유성엽, 김관영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을 하위 20%에 포함시킬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중단한 예비 후보의 등록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예비 후보들의 등록을 받고 법이 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전북에선 모두 32명이 등록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 오늘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김광수 전 의장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김현근 행정자치위원장도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익산을 국회의원 선거나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이달 말쯤 임시회를 열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2,900명의 주민이 사는 익산시 용안면에는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33명, 가장 적은 곳은 11명입니다. 당초 통폐합 대상이던 이들 학교는 교육청 정책이 바뀌면서 통폐합 대신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첫째로 수업을 같이 하고요. 교사들 연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운동회라든지 아니면 학습 발표 같은 걸 같이 하죠. 여러 가지 노력에도 이들 학교의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전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정한 기준으로 전북의 통폐합 대상 학교는 모두 127곳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촌 공동체 붕괴를 우려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통폐합 요구에 맞서고 있습니다. 통폐합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인데 이 농어촌 지역의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원은 통폐합 시행 여부를 교부금 삭감 페널티와 연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또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교부금 지원 기준까지 시행되면 전북교육청은 매년 수백억 원의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대 전자공학부의 기말시험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와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대 공대에 게시된 대자보에는 지난해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으며 학생회 임원이 포함된 6명이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을 치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험을 본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교수에게 알렸지만 교수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교수와 학생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늘 2016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배정 추첨을 했습니다. 학교 배정은 선지원을 거쳐 성적과 상관없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해당 중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경찰 조사가 나왔지만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세계 마을의 진입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마을로 들어갑니다. 법규를 지키려면 5km 이상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여 미터 떨어진 신호등조차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여기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밖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을 안 하려면 여기서 한 4, 5km 정도를 가서 유턴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맞은편 진출입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불법 좌회전으로 도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 사고가 나기 일쑤입니다. 무려 40년째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자 지난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전주시에 도로 확장 등 대책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예산 역도 지금 현재 작년에 없었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다. 주민들은 시급한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도로가 생긴 지가 4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40년 동안에도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집에 오갈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에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고 문화재 발굴 용역의 수의계약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과 용역계약에 대기업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특정 기관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과정에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 판매가 부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주와 완주에서 시범 판매하고 있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은 지금까지 1,500여 장이 팔려 판매율이 목표 대비 31%에 그쳤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80의 나이에도 이웃을 위해 매일 쓰레기를 줍는 거리의 천사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80살인 권호석 할아버지가 집게를 들고 오늘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분주한 손놀림의 비닐봉투는 이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지저분한 거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는 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 매일 집을 나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은 물론 전국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는 일을 벌써 4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쓰레기와 씨름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편지 한 장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모범되고 또 실천하는 모습 우리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면 좀 힘들고 지쳤다가도 힘은 더 얻고. 권 할아버지는 작은 돈이지만 틈틈이 돈을 모아 장학금으로 내놓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남을 위해 쓰레기를 줍겠다는 권 할아버지의 바람이 팍팍한 사회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안 받고 이렇게 사회에 살아야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꼭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다음 달 중순에 출범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될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다음 달 중순에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장은 전라북도의 요구대로 1급인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도 수도사업 운영과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용담호 수지를 조작한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에 최우수상을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방류수 수치를 조작해 식수원을 오염시킨 수자원공사 전북본부에 상을 준 것은 환경부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평가가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것이어서 방류수 수치 조작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 전북 문화예술 아카데미 사기 수료식이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JTB 전북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지난 8월부터 문화와 예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과 토론 등을 갖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1단독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의 내용이 북한의 선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53살 황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안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새벽에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차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내린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창군 금가면 방충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고래마을 주민들이 20만 3천 원, 내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동전마을 주민들이 13만 1천 원, 신매우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부안군 동진면 신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